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6월에 시행한 고1 문학, 청춘 과부가, 그 다음에 사설시조,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이 세 개로 이루어진 복합지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작품은 여러분 규방가사에 해당이 됩니다. 규방가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여성이 이제 창작한 작품인데요. 뭔가 자기가 방 안에서 임에 대한 그리움이라든지 집안일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쓴 작품을 의미합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천지인간 만물 중에 무상할 쏜 인의사정 못할러라 못할러라 빈집살림 못할러라. 자, 왜 빈집살림이라고 할까요? 남편이 없거든요, 현재. 이렇게 빈 집에 내가 살림살이 하려니 진짜 못해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자, 못할러라 A 표시를 해볼게요. 못할러라 A, 못할러라 B, A, 빈집살림 B, 못할러라 A. 우리 이런 것들을 A, A, B, A 구조라고 하고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내신형에서는 출제될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얼거스나 거머스나 부부밖에 또 있는가? 견우직녀성도 둘이 서로 마주섰고, 여러분 견우직녀 이야기 아시죠? 이 견우직녀도 서로 마주보고 있고, 용천검 태아검도 짝이 있고, 날짐승과 길바러지도 다 짝이 있건만 무슨 죄로 우리 둘이가 부부가 되고, 검은 머리 백발 되고 몸이 황금 되고 자손이 많고 영화를 누리며 백년해로 살자 했더니 하느님도 무정하고 가훈이 불행하여 조물이 시기하고 귀신조차 사정없다. 자, 우리 진짜 부부 돼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려고 했는데 참 하늘이 무심하시지, 운도 없지 라고 하면서 이미랑 나가 이별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 잘하고 인물 좋고 활 잘 쏘고 키 훨씬 큰 다정한 우리 남군 사랑하던 우리 남군. 아, 여기서 임을 그리워하는 남편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정서가 드러나네요. 무슨 나이가 그렇게 많아 청산의 외로운 혼이 되었던가. 자,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나 봐요. 그쵸? 삼생연분 아니런가 사주팔자 그러한가. 이미 부부 되었으면 죽지 말고 살았거나 그리 죽자 할싸하시며 만나지나 말았거나 부질없는 인내심사 어느 누가 위로하리. 너무나 속상해하고 있네요. 심해로다 심해로다 바다 같은 수심. 너무나 절망을 하고 있어요. 상상하던 우리 남군 어이 그리 못 오는가 왜 못와 라고 하는 거죠. 약수 삼천리가 둘러져 있어서 못 오는가, 만리장성이 가려서 못 오는가. 동일한 어구를 반복을 하면서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과 이런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운율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동쪽 창에 돋은 달이 서쪽 창으로 지거든 오시려나. 병풍에 그린 환개의 새벽쯤에 날새라고 꽂고 울거든 오시려나. 금강산 상상봉이 평지되어 물밀어 배 둥둥 뜨거든 오시려나. 자, 그런데 금강산이 평지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없죠. 비현실적인 상황을 제시해서 이런 상황이 되면 이미 올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못 오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곡간장 썩은 물이 눈으로 쏟아날 때 눈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쵸? 눈물. 9년지수도 되었구나. 한강지수 되었구나. 자, 내가 흘린 눈물이 큰 홍수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과장된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어요. 두 번째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은 사설시조인데요, 여러분.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에 등장한 갈래로서 일반적인 시조랑은 조금 다른 형태를 띱니다.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설 시조는 중장의 길이가 길어요. 그리고 뭔가 음성 상징어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요. 진솔한 감정이 잘 드러납니다. 시도는 조금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자연 좋아, 임금님 사랑해 라고 하면서 어려운 한자어도 많이 쓰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설 시조는 그거에 비해서는 진솔한 감정이라든지 음성 상징어가 잘 나타납니다. 함께 볼게요. 갈까보다 말까보다 뭔가 화자가 망설이고 있나 봐요. 임을 따라 아니 갈 수 없네. 나 갈 수밖에 없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따라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모레 가고 글피 가고 하루 이틀 사흘 달 곱잡아 여드레 팔리 심리를 자 오늘에서 내일, 내일에서 모레, 모레에서 글피 점점 커지죠,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을 점층법이라고 합니다. 점점 강도가 강해지고 있어요. 이 팔심리는요, 화자가 감내해야 할 고난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못 갈지라도 임을 따라서 아니 갈 수 없네. 못 가더라도 가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천가지 만가지 창과 칼 도끼까지 닥친다 해도 어떤 뭔가 힘든 상황이 온다 해도 나는 임을 따라 아니 갈 수 없네. 가야 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무라도 은행나무는 음양을 분하여 마주섰고 돌이라도 망부석은 암수를 따라서 마주섰는데 자, 이 은행나무와 망부석은 암컷과 수컷이 또로 남자와 여자와 같이 있는데 내 팔자는 왜 그리 주책 없어 간 곳마다 있어야 할 임 없어 나 못 살겠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행나무와 망부석도 다 짝이 있는데 난 왜 없어 나 못 살겠네 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봤었던 규방가사와 유사한 정서와 상황이 드러나네요. 세 번째 지문은 수필입니다. 수필은 이제 필자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교훈들을 제시하고 있는 갈래인 거죠. 오늘은 당신이 가르쳐준 태백산맥의 소강리 소나무 숲에서 이 엽서를 띄웁니다. 수필 중에 엽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네요. 그쵸? 아침 햇살에 빛나는 소나무 숲에 들어서니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 같대요. 200년, 300년, 더러는 500년의 풍상을 겪은 소나무들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그 소나무들이 그 긴 세월을 온전히 바위 위에서 버티어온 것에 이르러서는 차라리 경이었습니다. 화자는 소나무의 풍경을 보고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들과는 달리 오직 신발 한 켤레의 토지에 서서 이처럼 우람할 수 있다는 것. 자, 우리는 뭔가 바삐 원하고 어지럽게 사는데 이 소나무들은 신발 한 켤레 정도 크기의 토지만으로 그렇게 우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변변히 이루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소강리의 솔숲은 마치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 같았대요. 솔숲이 엄한 스승이다 라는 직유와 은유가 활용되고 있네요. 어젯밤 별 한 개 쳐다볼 때마다 100원씩 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오늘은 소나무 한 그루 만져볼 때마다 돈을 내야겠지요. 사실 서울에서는 그보다 못한 것을 그보다 비싼 값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경복궁 보건봉사의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일제가 파괴하고 변형시킨 조선 전궁의 기본 궁제를 되찾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솔숲에 와보니까 그런 생각을 반성하게 됐대요. 경복궁 복원에 엄청난 나무들이 희생되기 때문이죠. 소나무가 없어져 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기어이 그것을 복원한다고 하는 것이 자신의 입장에선 무리한 고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소나무들이 베어져 눕혀진 광경이라니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고난에 찬 몇백만 년의 세월, 이건 소나무가 가진 세월인 거죠?
잘라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화자의 태도가 어떻죠, 여러분? 비판적이에요. 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딴 섬에 갇혀 목말라 하는 남산의 소나무들을 생각을 했고요. 남산의 소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을 달고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솔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마저 황폐해버렸다는 사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인 거죠. 이런 것들이 더욱 암담하게 한대요. 척박한 땅을 겨우겨우 가꾸어 놓으면 이내 다른 경쟁수들이 쳐들어와 소나무를 몰아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뻗어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인간의 삶과 마찬가지로 소나무도 이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경쟁을 겪고 있다는 거죠.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솔방울도 사랑해야 합니다. 무수한 솔방울들의 끈질긴 저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솔방울처럼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명의 폭력성,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뭔가 경쟁이라든지 폭력적인 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하냐를 생각해보게 만드는 글이네요.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가와 나의 화자는 자신의 팔자를 한탄하며 주체적인 삶의 자세를 포기하고 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문학도 마찬가지로 비문학처럼 지문에 없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주체적인 삶의 자세를 포기하는 부분이 나타나나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알겠죠? 틀렸습니다. 외부적 요인, 아까 뭐 귀신 이야기도 하고 뭐 팔자 이야기도 하고 했던 부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뭐 팔자, 뭐 운명, 귀신 이런 이야기 했었죠. 다 외부적 요인이고요. 2번, 화자는 부정적인 상황이 닥쳐도 임을 따라가겠다. 뭐 아니 따라갈 수 없네. 계속 이야기를 하죠.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고요. 다의 화자는 소나무를 통해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있었다. 그쵸? 그다음에 5번, 나와 나의 화자는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끈기를 강조하는 지향점을 보여준다. 자, 아까 나 같은 경우에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임을 따라가겠다 하는 의지와 끈기를 보여주었고요. 다 같은 경우는 솔방울 이야기를 하면서 삶의 끈기를 강조한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 4번이 되겠습니다. 복합지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